자, 안녕하세요. 네, 기업의 분기 실적과 사업 내용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드리는 분실물센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투자 가치가 아주 충분한 중소형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훈훈한 주식 훈우님께서 알짜배기 기업을 들고 찾아주셨습니다. 네, 훈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딘가요? 네, 오늘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는 시가총액 1,000억대의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 센터라고 하는데 그 비상발전기를 주력으로 납품하는 비상발전기 국내 시장 점유율 70%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GNC 에너지라는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역시 GNC 에너지의 핵심은 정부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에 아마 동시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어서 오늘은 GNC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 이번 3분기 실적은 좀 어땠나요? 네, GNC 에너지도 역시 코로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약 336억, 전년 동기 370억 대비 약 10% 정도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9억 8천만 원 정도로 전년 동기 24억 5천 대비로는 큰 폭의 좀 감소가 나왔고요. 연결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은 3분기에 매출액이 1,184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누적으로 23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0% 정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의 그 수주가 올해 연말과 또 내년 초로 아마 수주가 이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실적에 좀 반영이 좀 더딘 부분이 있었고, 자회사 실적 부분도 조금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부진은 하였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그 준비해 주신 자료에 그 GNC 에너지에 대해서 이 수확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요거랑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국내 여러 이런 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어떤 이유로 이 GNC 에너지를 선택하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GNC 에너지는 디젤과 바이오가스를 동시에 활용해서 비상발전기랑 상용 엔진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플랜트, 대형 복합 쇼핑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일반 주택까지 다양한 용도로 상용화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특히 가장 최근에 KT 용산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단일 물량 기준으로는 최대 가스터빈 발전기를 수주하였습니다. 이는 가스터빈 발전기가 매연, 소음, 진동이 적고 친환경적인 동시에 방음, 방진까지 설비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면서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해서 상당히 그 GNC 에너지의 발전기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엔진 대비 발전 용량이 상당히 높아서 대용량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발전 용량 설치가 대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IDC 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 기업들이 이 하이퍼스케일 서버로 치면 10만 대 이상의 대용량의 그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GNC 에너지가 계속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젤 엔진하고 가스터빈을 동시에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공할 수 있는 거는 국내 GNC 에너지가 좀 유일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종속 회사에 대한 언급을 또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종속 회사랑 그 좀 연결 지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GNC 에너지만의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GNC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종속 회사가 있는데요. 상장되어 있는 지앤원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 한빛 에너지, 평택 강진항 개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기대되는 거는 역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지앤원 에너지인데요. 인수에는 지열과 수열 에너지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 사업으로 지앤원 에너지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쪽으로 GNC 에너지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앤원 에너지는 국내 지열 에너지 시스템 선도 업체인데요.
최근에 지에논 에너지가 연중 평균 온도 15도씨 가량의 지하의 열을 활용하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관련돼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공조 시스템을 한빛 에너지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에논 에너지가 지열 에너지보다 더 큰 시장인 수열 에너지, 그러니까 물을 활용한 에너지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수열 에너지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그린 뉴딜 유망 기업에도 지에논 에너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사업화를 위해 지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열 에너지 쪽으로 지에논 에너지가 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제2롯데월드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에논 에너지의 지분은 GNC 에너지가 약 39%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지분법 이익이 GNC 에너지의 이익에 좀 큰 폭의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발전기 사업 외에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 IDC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래에 좀 유망한 산업이 데이터 센터 쪽이 좀 아닐까 하는데 또 정부에서도 좀 밀고 있기도 하죠. 해당 시장에 대한 그 설명이랑 IDC 분야에서 GNC가 지금 그리고 있는 비전은 좀 어떤 걸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역시 정부 정책적인 기대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시장 자체를 상당히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력 사업, 비상발전기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라고 볼 수 있는데요. IDC 데이터 센터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상당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미 언택트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미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폭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성장이 멈추거나 뭐 성장이 정체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언택트 시대의 화랑과 발맞춰서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이 여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면 할수록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국내 대기업을 필두로 상당히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실질적으로 건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 스케일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AI 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해서 고집적 고효율의 대규모 하이퍼스케일이라 치면 서버가 10만 대 이상 대규모를 의미합니다. 이 하이퍼스케일이 계속적으로 진화되면서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 1년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 수주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GNC 에너지가 세계적인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운영기업인 디지털 리얼리티와 14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아마 이게 신호탄이 돼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됐고 이러한 그 대형 가스터빈 중심의 제품 라인업이 디지털 리얼리티를 제외한 뭐 에코닉스라든지 다른 글로벌 업체들한테도 레퍼런스를 통해서 상당히 추가 수주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역시 네이버, 카카오, NHN, KT,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를 포함해 대규모 그 기업들이 IDC 센터를 올해 말부터 내년 또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인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IDC 센터의 이 발전기, 비상발전기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자랑하는 GNC 에너지는 IDC 사업에 아무래도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이쪽에서 여전히 계속 큰 폭의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걸 여쭤보는 걸 좀 깜빡했어요. GNC 에너지의 재무 구조는 어떤가요? 네. GNC 에너지 재무 구조가 생각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규모가 좀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약 37% 보유하고 있고 유동 비율은 227%. 유동 비율은 한 100%에서 300%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서 약 73%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자산 총계가 약 한 1,424억, 부채 총계가 494억, 자본 총계가 한 930억 수준으로 자산과 자본이 적절하게 지금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 유보율 또한 890%대로 재무 건전성 또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영업이익률이 2019년 기준으로 약 4%대 후반인데 영업이익률 또한 21년과 22년에 6%까지 계속 개선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적인 것 외에 이 기술 분석 측면에서 GNC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기술적인 지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GNC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성장성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핵심 키포인트로 보시고 기술적인 분석 부분은 참고로만 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기술적 분석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 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5일 동안 평균 가격이 한 6,180원대, 그리고 20일 동안 평균 가격, 20일 이동평균선이 6,007원 정도, 6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이 한 6,100원대로 지금 현재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기와 중기, 그러니까 5일선, 20일선, 60일선의 가격이 모두 6,000원 초반대에 몰려있다는 점은 뭔가 이 GNC 에너지가 크게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를 좀 응축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전부 단기와 중기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에너지를 뭔가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중장기 선인 이 121선이 5,700원대 정도인데 5,700원을 강하게 좀 밑에 하방으로 지지하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 두 번의 전고점 가격대가 한 7,000원대거든요. 한 7,000원대를 아마 넘어선다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지도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좀 거래량이 최근 없고 또 외국인 지분도 바닥 상태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의 수급상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기관이 하루를 제외하고 13일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보여서 기술적으로는 중장기 그 120일 이동평균선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굉장히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좀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하반기와 내년에 그 실적이 GNC 에너지가 반영이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GNC 에너지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매출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16년에 GNC 에너지가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 9.2% 정도를 기록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을 말씀드릴 때도 영업이익률이 뭐 올해 기준으로 4%까지 떨어진 상황이라서 상당히 매출의 성장성에 비해 이익의 질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요. 비상발전기가 역시나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의 변동성 측면에서 올해 그 2분기, 3분기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 근데 이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GNC 에너지의 펀더멘털의 악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변동성이 아무래도 그 이익률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은 2017년부터 주요 경쟁사가 그 보국전기공업이라는 회사가 이 비상발전기를 납품하는데, 보국전기공업이랑 아무래도 수주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계속 저가 수주의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 마진이 하락하는 점은 좀 더 GNC 에너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영업이익률 하락은 좀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GNC가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좀 분야를 통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요거를 그 GNC 에너지의 투자 포인트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역시 첫 번째 핵심은 정부 정책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의 지앤원 에너지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린 뉴딜 정책에도 수혜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핵심이 비상발전기 납품을 통해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는 점. 그래서 적극적으로 역시 정부의 그 정책, 에너지와 친환경으로 요약되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했다는 점이 상당히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부분 선점을 위해서 노르웨이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인 캔비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국내 독점 사업권을 확보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바이오매스 그 유기 폐기물 처리 장치 관련해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으로 해서 이 부분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신성장 동력으로 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산업 관련돼서 좀 신성장 동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해상풍력과 항만개발을 목표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돼서도 성장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스케일급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줄지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수주 모멘텀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는 정부 정책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폭증에 따른 비상발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가스 발전을 활용한 신성장 동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는 그 최대 주주 안명철 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대 주주 안명철 그 대표의 지분이 약 32.8%로 최대 주주가 지분율도 높으면서 오너로 있는 경영자로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아무래도 책임감 있게 더 경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흠잡을 데 없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과 실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것도 핫한 트렌드와 메가 트렌드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을 담당하고 있는 GNC 에너지 충분히 관심 있게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좀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